그리고 3번 요거 재밌는데 요것도 읽어드릴게요. 물구나무 서기처럼 수술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해주세요. 아니 이마거상하고 물구나무 서기 이 얘기를 왜 하나 할 수 있는데 원래 없었어요. 이게 그냥 수술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해주세요 였는데 한 분이 계셨어요. 물구나무 하시는 분.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. 뭐 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. 젊은 사람들 같으면 쉽게 회복하는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심각한 경우는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말리는 수술도 있고, 아니면 회복 기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약을 쓰거나 다른 관리를 통해서 좀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고. 저희가 뭐 특별히 젊은 사람이랑 달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더 좋고 이거 안 하시면 큰일 나고 이런 건 없어요. 대신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눈 수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. 눈 수술하면 처음에 이틀째, 수술날을 제외한 이틀째, 그러니까 월요일날 수술 받으셨으면 수요일이 가장 붓기가 심한 날이거든요. 수요일까지는 붓기가 생기는 기간이잖아요. 그런 때는 이제 얼음찜질 같은 거를 좀 적극 추천해 드리거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붓기가 최대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빠지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잖아요. 그때는 이제 온찜질이나 이런 걸 좀 권해드리는데,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냉찜질은 다들 열심히 권해드립니다. 근데 온찜질 같은 경우는 찜질을 하시고 싶으시면 온찜질 하세요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데, 조금 나이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, 당연히 수술 후에는 필요하면 저희가 붓기 레이저가 있거든요. 연세가 있고 좀 중년분이시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시술을 좀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관리에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지, 전체적인 일반적인 내용은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들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. 하지만 디테일은 좀 다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. 뭐 눈 하안검, 눈 밑 지방제 배치했을 때 주의사항인데, 첫 번째는 2번입니다. 안과에서 처방받은 안약은 수술 후에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. 눈이 좀 뻑뻑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처방을 보통 항생제하고 인공 눈물 요걸 처방해 드리는데, 그 수술해서 뭐 피도 좀 나고 하면 환자분들 불안해 하시니까 안 넣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뭐 손대고 이렇게 눈 또 넣으려면 좀 벌리고 해야 되니까. 근데 바로 사용하시라 이런 얘기고, 그리고 이제 딱 11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. 수술을 다음 날부터 산책이나 빨리 걷기 등의 가벼운 운동은 붓기 회복에 좋습니다. 가볍게 쿵쿵 뛰는 운동은 수술 후 3주째부터 가능하며 격한 운동은 2달째부터 가능합니다. 이게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예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수술이든 다리를 쓰거나 서가지고 움직이면 안 되는 수술을 제외하고는 가벼운 산책이 붓기를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. 가벼운 운동을 했을 때 활력도 올라가고 붓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데, 젊은 사람들보다도 중년 분들은 진짜로 많이 좀 걸어 다니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, 두 번째인데 실리프팅의 장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읽어드리겠습니다. 시술 후 테이프가 붙어 있으면 가벼운 세안과 화장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실리프팅 후에는 테이프를 붙여놓은 데 이외에는 그냥 화장 세안 다 가능하다는 얘기니까, 시술하고 나서 뭐 생활하는데 큰 불편 없다는 얘기고,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3번입니다. 시술 후 일주일 동안 음주와 흡연은 삼가해 주세요. 상식적인 얘기긴 한데, 흡연 같은 경우는 말단 부위, 그러니까 끝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. 우리가 뭐 손가락 절단술해서 수술했을 때 담배는 피면 진짜로 안 좋거든요. 음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인데, 염증의 발생률을 좀 높입니다. 음주가. 그러니까 염증이 좀 더 생길 수 있는 조심스러운 수술들, 코 수술 같은 경우, 이런 경우에는 음주는 최소한 2주 정도, 그리고 실밥 뺄 때까지 최소한 1주는 안 하시는 게 좋죠. 근데 실리프팅은 1주면 되는데, 코 수술 같은 경우는 저희 한 2주 정도 권하거든요. 자, 그러면 이 세 번째 이마거상인데, 이거는 여기는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수술 후 하루 이틀 정도 오심 또는 구토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게 어떤 의미냐면, 수술했을 때 토하는 경우는 마취약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, 이건 다른 내용이에요. 안면거상, 또 눈썹 거상을 했을 때는 눈썹 바로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신경들이 있어요. 이게 당겨지는 그런 수술을 해놓으면 멀미를 하게 돼요. 그 수술 후 오심구토라고 해가지고 신경이 당겨졌을 때 생기는, 진짜 멀미하시거든요. 하루 종일 토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미식거리고 불편하시고 하는데, 그래서 10명 중에 한 분 정도 생기시거든요, 그런 수술했을 때. 그리고 또 수술을 했으니까 약을 드셔야 되니까 토하시면서 약을 또 드신다. 그럼 약도 드시면 안 돼요, 그때는. 그럼 어떻게 하냐,
이온 음료 같은 거 있죠? 조금씩 살짝 좀 드시고 많이 힘드시면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수액 처방하면 되니까 이마거상이나 눈썹거상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흔한 문제다. 그리고 3번 요거 재밌는데 요것도 읽어드릴게요. 물구나무 서기처럼 수술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해 주세요. 아니 이마거상하고 물구나무 서기 이 얘기를 왜 하나 할 수 있는데 원래 없었어요. 이게 그냥 수술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해 주세요였는데 한 분이 계셨어요. 물구나무 하신 분. 3주째인데 이분이 요가 하신다고. 우리가 수술해서 실밥을 뺐더라도 그 밑에 있는 조직하고 위에 있는 조직이 다 붙은 게 아니에요. 완벽하게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. 의학적으로는 6개월이고 보통 2에서 3개월 정도인데 그 전에는 살짝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때 움직이게 되면 붙어 있다 떨어지면서 안에 피가 찬다. 그래서 여기 혹이 이렇게 나가지고 오셨었어요. 그때 뭐 피 빼고 바로 좋아하시긴 했는데 아무튼 조금 당황스러웠어요. 제가도 보면서. 중년 수술은 결국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진짜 신체적으로 좀 기능이 떨어지시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뭐 쌍꺼풀하고 잘 됐다 뭐 이렇게 다 주변에서 격려할 수 있지만 물론 중년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격려를 받을 수 있지만 저 나이에 왜 굳이 특히 남자분들 그런 평가 받을 수 있거든요. 주변의 지지가 환자분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넘치면 회복도 빨라지시거든요. 신체적인 뭐런 회복이야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정신적 사회적 지지는 주변 분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.